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9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TAT 2급에서는요, T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느냐 하면은 이론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이 9번, 10번, 11번까지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이론이죠. FAT 1급에서는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이 몇 개 나왔죠? 응? 기억 안 나요?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이 우리 기출문제 6개나 풀어봤잖아요. 5개 나오죠. 5개. TAT 2급에서는 3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소득세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여러분, 광업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요, 대여는 무슨 공급이죠? 용역의 공급이다. 자, 여러분, 무형자산 여기 있는 광업권을 포함해서 특허권과 같은 것은 무형자산의 경우는 무형자산을 양도하였다 하면은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요, 무형자산을 대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경우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요,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다. 우리 정리한 바 있습니다.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그럴 리가 없죠. 다음에 3번,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체상금이라는 게 뭐죠? 지체상금, 우리가 우리 그 연체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체료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할부 판매에서 연체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죠.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체 이자는 이게 지체상금이 마치 그 연체로 인한 그런 이자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았습니다. 우리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은 맞았고 4번은 현물 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현물 출자 과세고, 조세 우리가 현물과 관련된 게 출자는 과세이고, 우리가 세금을 물납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죠. 조세물납.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출자는 과세거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 10번 문제.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해 볼까요? 1번, 원재료를 운반하는 트럭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죠? 300만원 공제됩니다. 회계감사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회계 관련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야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공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공장 비용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주죠? 토지 관련, 이게 뭐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다음에 라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5인승 자동차 2000cc짜리 929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더라. 답은 400만 원. 2번에 답이 있네요. 다음 11번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 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틀렸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다음 2번 일반 과세자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이다. 법인은 모두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3, 4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전송하죠? 다음 날까지. 그렇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이게 틀렸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죠. 4번 아니다. 자, 이제 12번부터 세 문제가 소득세 이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맞습니다. 이게 비과세 연금소득이에요. 비과세 연금소득이 산업재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족연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상위군인과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예, 맞습니다. 연금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라는 걸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 공제도 그런 제도가 있죠. 맞았고, 연금소득 공제 한도는 연 600이다? 아닙니다. 900만 원이죠. 여기가 틀렸겠네요. 답은 재현이. 우리 연금소득 공제 한도가 있어요. 900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재현이가 틀렸다. 다음 13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 소득세 이론할 때 연금소득을 공부했던 그 페이지에 가면 한도 900만 원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번 보면은 다음의 지출 내역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기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출했을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만 찾으라 이거. 자, 상품권을 구입한 거 이거 안 됩니다. 중학생 보습 학원비 이건 됩니다. 학원비에 대해서는 왜 소득공제를 해주느냐면 학원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어야 학부모들이 학원에 가서 카드 결제를 많이 할 것이다. 카드 결제를 많이 하면 학원과 같은 자영업자의 사업자인 경우에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런 학원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득공제에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카드 결제했다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매출을 누락시킬 리는 없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우리 여기 소득공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해외에서 지출한 것은 어차피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할 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소득공제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근로자의 그 소득공제 부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그 국세청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잘 노출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드 사용 처가 자영업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료 수입을 누락시켜서 보고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학교의 수업료를 카드로 납부했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했다. 이거 역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가가 그거를 카드 사용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들어온 걸로 정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답을 찾아보면은 쉽게 답이 찾아질 거라.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한공혜 씨의 2019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 경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우선 로또 복권이죠. 복권은 일단 종합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권에 관한 소득을 우리가 기타 소득에도 배웠잖아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쳐놓고 토지 매각대금 1,000만 원 토지를 매각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토지 매각대금에서 우리가 종합소득이 뭐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것이 종합소득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토지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이건 토지를 매각했으면 아까 2배사 근현기에 해당되는 게 없죠. 없습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에 관련된 거예요. 양도소득에. 그러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분류과세라고 그러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을 분류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번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그러면 이것을 5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실물을 습득해가지고 유실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걸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경비를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 유실물을 습득하는데 들어간 비용. 뭐 만약에 내가 유실물을 습득하려고 일부러 어디 물가에 들어갔는데 그 물가에 들어가면서 옷을 다 버렸다. 그러면 옷을 세탁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가 그랬어요? 여기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타 소득을 한번 또 차서 들어가 볼까요?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타 우리 그 소득세 이론 쪽을 이론 문제 풀 때 보고 또 보고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쫙 반복되면서 정리가 돼요. 자, 특히 열거된 내용이 기타 소득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12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28페이지. 지금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 기타 소득이 쭉 열거된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이 유실물 습득에 따른 그 소득이 뭐냐면 보상금이 이 128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7번째 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예, 맞아요. 7번째 점에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필요경비가 실제 필요경비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못 받으니까 500만 원.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죠. 네, 500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유실물 습득에 관한 것이 500만 원이 아니라 한도에 있는 1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129페이지에 129쪽의 맨 밑에 줄 조건부 분리과세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원천 징수가 안 된 거죠. 원천 징수가 다 되었다고 봤나요? 예, 원천 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요게 만약에 500이 아니라 300만 원이었다면 여기 답은 제로가 되는 거죠. 왜?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는 500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다음에 15번 마지막 문제 보면은요.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종합소득 공제에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이 있잖아요.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고 또 연금 불이백에 대한 공제, 보험료 불이백에 대한 공제 등이 있었잖아요. 자, 1번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존속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가 적용된다. 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였죠? 100만 원이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소득이 없는 직계 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돼야죠. 왜? 해당 과세기간에 20세가 되었다는 것은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이 된다. 다음에 3번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네, 우리 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한도로.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옳은 것이다. 그러면 4번을 한번 볼까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도 연 2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 200만 원 한도. 연 200만 원 한도.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서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연금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연 200만 원 한도로 연금 소득 공제.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것 중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자, 그러면은 3번이 답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27회 TAT 2급 이론 문제 앞 시간에 이어서 15개를 풀어봤는데요. 뭐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네요.